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과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올 초죠. 올 1월 2일입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마치 부산은 하루도 있을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헬기를 불러서 도망치듯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를 통진당, 친북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지역구로 넘겨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의 얼굴을 내밀 수 있겠느냐, 부산 울산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했는데, 그 같은 추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제 번듯이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부산 울산이 표 이외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부산 울산 유세를 통해서 무서운 계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반인 PK 지역부터 무너뜨려서 윤 대통령을 임기 이전에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난해 주장했던 바로 그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좌파 진영이 200석을 넘기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단축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재판이 계속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총선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을 끄는데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선거법 재판은 빠르면 22대 국회 임기 이전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역시 마냥 미룰 수는 없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위례신도시 이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수사 중인 사건도 지금 수두룩하죠.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정치적 해결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PK 유세를 통해서 바로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울산에서 남구 수암시장, 동구 동울산 종합시장 이렇게 전통시장 두 곳을 방문하고, 또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서 기장군 기장시장, 부산 진구 당감시장, 사하구 장림골목시장 등 시장 세 군데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PK 유세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면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퍼른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정권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을 이끌어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폐륜 정권을 심판 못할 리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무혈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회를 했지만 약탈 하나 없었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얻어맞은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의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고용된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고시키지 않나 라고 말했습니다. 또 권력과 예산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허투루 쓰면 주인된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 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머슴이 일을 안 하고 주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혼내고, 그래도 안 되면 쓰지 말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첫 번째 이유가 정권 견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흔들기 위한 것이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시커먼 속셈입니다. 조기 대선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이기면 그날부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을 아마 입에 달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은 불을 보듯 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재단하는 사법부 역시 자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부산을 떠날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서 표를 달라고 업소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의 원동력이 바로 정치 생명 연장인 것입니다.
자신이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것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차이를 드러내고 편가르고 밀어내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내 아내는 밥값은 자기가 내고 그들 밥값은 누가 냈는지도 모르는데 왜 재판을 받느냐라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정권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이 부산에서 표를 달라고 잘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해 연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을 위로하겠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법 개정안에 당이 좀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했는데 이 대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해서나 묵살당했습니다. 박영준 부산시장은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당대표실을 찾았지만 면담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처음부터 부산시 현안을 해결해 줄 생각은 없었고 오직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권에 실망한 민심을 공짜로 따먹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PK 방문에서도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표는 부산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이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할지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부산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로 그쳤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었을 뿐입니다. 또 국회 정무위에 결의 중인 산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무위 소속 박재호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주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끝내 회피했습니다. 결국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죠. 올해 초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마치고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이 헬기를 불러서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최측근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목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수술은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부산대병원과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PK 유권자, 개개인의 호불호야 당연히 갈리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친문 후보들은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친문이 기반인 PK 지지자들이 달가올 리는 없는 공천입니다. 그 비명행사 공천 때문에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 이번 부산 방문 일정이 기장과 부산 진을, 사을 등 세 곳에 국한됐는데 이 세 지역 모두 친명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부산, 울산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개선의 표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런 이재명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산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물론 끝까지 외면했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재명의 스타일로 볼 때 내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언제 해결해 주겠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말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이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상태인데 선거가 끝나면 오죽할까 싶습니다.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 표를 달라고 떼를 쓰는 이재명을 PK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이재명을 그렇게 모르나?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